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경남 지역 945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선거 공보물은 후보의 경력과 철학, 비전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일종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후보의 자질과 공약만큼은 꼭 읽어보시고 투표하셔야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계속되는 고성과 욕설 집회로 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밀양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경남 지역 945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창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창호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창원시 사파동 제1투표소인 창원 토올초등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경남 지역 948개 투표소에서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소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경남 지역 투표율은 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 유권자 280만 4,200여 명 가운데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이루어진 사전투표에서 21.59%인 60만 5천여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약 석 달 전에 치러진 대선과 비교하면 14%포인트 정도 낮고요. 4년 전에 치러진 지방선거보다는 2.24%포인트 낮긴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약 1%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동군이 43.52%로 가장 높았고 양산시는 15.36%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의할 사항도 알려드리면요. 오늘 투표에선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에서 반드시 투표해야 하고 반드시 신분증도 가져가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저녁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선인 윤곽도 예년보다 조금 더 늦은 자정을 전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앞서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교육감과 도지사, 시장, 군수의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기표한 뒤에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단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지역의 유권자는 첫 투표 때 용지 4장을 받습니다. 특히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나눠주지 않고 교육감은 정당명과 기호가 없으니까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사파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선거 공보물은 후보의 경력과 철학, 비전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일종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지만 수십 가지 종류에다 수백 쪽에 달하는 분량 때문에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보의 자질과 공약만큼은 꼭 읽어보시고 투표하셔야겠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거 공보물은 후보를 살펴볼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각 캠프마다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사진과 구호가 적힌 표지입니다. 하지만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건 경력과 범죄 경력, 세금 체납 등이 적힌 2번째 장부터입니다. 또 3번째 장에 넣는 출사표, 4번째 장 이후에 제시되는 정책과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선거 공약은 고용계약서다. 우리가 선거에서 지역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선거 공약을 꼼꼼히 좀 봐주십사. 유권자 1명이 받는 공보물은 어림잡아 30개 안팎, 단체장과 교육감은 12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8면 이하로 제작하는 걸 감안하면 수백 적이 훌쩍 넘습니다. 공보물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료지만 워낙 양이 많아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아요. 안에 내용은 안 봐도 겉에만 이제 큰 글자만 이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책은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선거 때만 그냥 애도 부르는식. 지난 3월 대선에 쓰인 선거 공보물은 약 4억 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환경오염도 유발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지방 일꾼을 뽑는 기준이 집약된 것이니만큼 꼼꼼하게 읽어보고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귀향한 양산의 사저 앞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저승사자 차림의 한 남성이 차량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저주와 악담을 쏟아냅니다. 따뜻하게 재워갖고 마술로 꺽꺽 치르면서 그 하늘 풀어야 돼요. 사저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자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고 사저를 향해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직후부터 사저 근처에선 매일 밤낮 없이 이 같은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싸겠다 이래가지고 욕, 행상 소리 그게 제일 힘들어. 협탄을 3번부터 치니까 그래서 안 돼서 내보고 관심이라거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소음과 욕설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직접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없었고 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 이하로 방송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제한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기도 이상이 생기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대응 때문인지 평산마을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저 앞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 집회를 해왔던 단체들은 지금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인 오늘과 이번 주말 또다시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는 성명을 내고 오늘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네, 어제 오전에 시작된 밀양의 산불은 밤샘 진화 노력에도 22시간째 꺼지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아침 날이 밝자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산불이 시작된 밀양시 부북면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아침 5시쯤부터 헬기 57대를 현장에 다시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해서 숨을 제대로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산은 온통 흰 연기로 뒤덮여서 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 곳곳에는 지금도 검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 47분쯤 해가 지면서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대신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600여 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이 밤새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림 298헥타르, 축구장 420여 개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 아침 5시까지 집계된 진화율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밤새 바람이 잦아들어 더 불길이 확산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5.3km에 걸친 구간에 불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9시 25분쯤 밀양시 옥교산 중턱에서 시작됐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순식간에 불이 번졌는데요.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인근 470여 명의 주민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밀양 구치소 수감자 390여 명이 대구교도소로 이감됐고 요양병원 환자 220여 명도 이미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마쳤습니다. 바람이 현재 초속 0.2m 정도로 어제보다 확연하게 잦아들었지만 불길이 남아있는 구간이 긴 만큼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안에 주부를 잡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오늘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르기에 건조특보가 더 확대돼 현재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만큼 덥고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지만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17도, 진주 15도, 낮 기온은 창원 28도, 진주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자외선 지수는 나쁨 수준,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5도, 밀양 16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과 양산이 31도, 김해는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2도, 산청은 14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사천 29도, 합천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전 진주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남성당 한약방이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한약방은 지난 50년간 나눔의 산실이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1973년 설립한 진주 남성당 한약방이 문을 닫는 날, 진주 명신고 졸업생들이 방문했습니다. 김장하 이사장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신고는 김 이사장이 1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들여 설립해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한 학교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한 8년간 운영하시다가 제대로 돌아갈 때 나라에 이렇게 헌납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체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병든 이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자신의 말처럼 나눔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22년 전 설립해 지난해 해산한 진주 남성문화재단의 전 재산 34억 원도 경상국립대에 내놨습니다. 재단 설립 20년이 지난 오늘 제대로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뒤떨어진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 이사장은 형평운동 기념사업회와 지리산 생명연대를 설립해 인권 환경운동에 앞장섰고 진주 가을 문예를 20여 년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1998년도에 우리 극단에서 소극장을 건립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큰 돈을 선뜻 선생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시민사회엔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은 자가용 없이 살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알리는 일은 싫어해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았고 정치는 멀리했습니다. 남성당 한약방 문은 닫았지만 그 선생님의 어떤 향기는 저희들 곁에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과 후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눔의 산실이었던 한약방은 폐업했지만 그의 뜻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조련사가 마치 서핑보드를 타듯이 돌고래 등에 올라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거제 시월드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거제 시월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련사가 서핑보드를 타듯 멸종위기종인 벨루가 등에 올라탑니다.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공연도 펼칩니다. 20만 원을 받고 벨루가 올라타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돌고래에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라며 체험 프로그램 중단과 시설 폐쇄를 촉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벨루가 타기 체험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월드 측은 돌고래의 건강과 심리 상태에 따라 진행해 학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이 거제 시월드 앞에서 해상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거제 시월드에 돌고래를 바다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거제 시월드에서 폐사한 돌고래만 11마리나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국의 사육시설에서 27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족관에서 전시하고 그리고 감금하고 그런 돈벌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고래를 그런 우리의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바다의 주인인 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자. 최근 검찰은 거제 시월드의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돌고래 학대냐 교감이냐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사육 부적합 종을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켜서 한국 사회가 시설에 동물들을 가두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한편 북미와 유럽 등지의 10여 개 나라는 일찌감치 고래류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사육 중인 돌고래는 바다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고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영과 여수 연안에 올해 첫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통영 북신만과 여수 가망만에서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다며 수온이 상승하면 주변 해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식어업인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6월 한 달 동안 도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76곳에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올해만 98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10곳의 국립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원점 재검토 결론과 사업자의 참여 포기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산악열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하동군과 새 하동군수는 산악열차 사업 백지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댓글 공감 클릭수 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가운데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이란 신간이 발간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쓴 이 책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의문점을 파헤치고 있으며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해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국립창원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합니다. 창원대학교는 5월 한 달 동안 학내 구성원 1,300여 명과 졸업생과 경남도민을 비롯한 내외부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2%와 86.3%가 각각 교명 변경에 찬성해 교명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서일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의 관광 만족도 향상과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319억 원을 투입해 특색 있는 숙박시설 개발에 나섭니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240억 원을 활용해 의령엔 벽계 관광지 일대 도깨비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고성엔 마동호 일대를,
남해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예정지 인근 폐교를 단장해 인구 감소 지역에 매력도가 높은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지난 4일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와 관련해 관련 용역을 거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교통시설물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거제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지난 4일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학원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선정한 2022 K스마트 등대공장 11개사에 경남의 두산공작기계, 사면, 신성 델타테크 3곳이 포함됐습니다. K스마트 등대공장이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 공장으로서 중기부는 선정된 업체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최고 수준의 지능형 공장이 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교육청은 2027년까지 5,265억 원을 투입해 성면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학교의 성면 제거율은 54%로 교육청은 올해 도내 185개 학교에 남아있는 34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성면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경남의 성면 검출률이 58.8%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수준이라며 밝힌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7월 1일 개원하는 제12대 의회에 바라는 점과 의정 활동 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등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인식 조사 참여자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제로페이 경남사랑 상품권 10,000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식중독 피해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앞으로 4개월간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도는 수산물 유통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성 조사와 바닷가 주변 횟집의 특별 관리를 실시하며 수족관 온도 관리와 운반 차량의 위생 상태 점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